안녕하세요. 든든한 건강 친구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의 관심사인 허리 건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재밌게 청취해 주시고 많은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올바른 지식과 꾸준한 관리만 있다면 나이가 들어도 건강한 허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60에서 70대 분들께서 가장 많이 고생하시는 허리 건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실 때 허리가 너무 아파서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오시거나 조금만 걸어도 허리가 아파서 쪼그려 앉고 싶으신 적 있으시죠? 아니면 밭일이나 청소를 하다가 허리를 삐끗하신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변화들이 있지만 올바른 관리법을 알고 계시면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올바른 생활 습관과 운동을 통해 허리 통증에서 해방되셔서 활기찬 노년 생활을 보내고 계십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허리 건강관리법부터 주의해야 할 증상들까지 허리 건강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60에서 70대 분들께서 겪으시는 허리 문제가 왜 생기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60대가 넘어가면서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 척추뼈 사이의 디스크, 즉 추간판이 수분을 잃어가면서 점점 얇아집니다. 젊을 때는 이 디스크가 스펀지처럼 탄탄하고 두꺼워서 척추뼈들 사이의 충격을 잘 흡수해줬는데 나이가 들면서 마치 오래된 스펀지가 딱딱해지는 것처럼 변하는 거죠. 정상적으로는 디스크의 8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60대가 되면 이 수분 함량이 70%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금만 무리해도 허리가 아프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척추 주변 근육들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특히 코어 근육이라고 하는 배와 허리 주변 근육들이 약해지면 척추를 제대로 지지해주지 못해서 허리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60대 이후에는 매년 근육량이 1에서 2%씩 감소한다고 합니다. 젊을 때는 이 근육들이 척추를 든든한 기둥처럼 받쳐줬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근육들이 약해지니까 척추뼈와 디스크가 그 부담을 다 떠안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이는 척추 속에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 척추관이 좁아지는 병인데 60대 이후에 매우 흔하게 발생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70대의 약 40% 이상에서 어느 정도의 척추관 협착증이 발견됩니다. 조금만 걸으면 다리가 아프고 저려서 앉아서 쉬어야 하는 증상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네 번째는 골다공증입니다. 특히 여성분들께서 폐경 이후에 많이 겪으시는데 뼈의 밀도가 감소하면서 작은 충격에도 척추뼈에 압박골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허리가 굽거나 키가 줄어들기도 하죠.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으시면 허리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실 때 허리가 뻣뻣하고 아프다가 조금 움직이면 나아지는 경우 이는 디스크나 관절에 염증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밤새 같은 자세로 누워있으면서 관절 주변에 염증 물질이 고이고 움직이면서 이것이 흘러가면서 통증이 줄어드는 거예요.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아프고 저려서 자주 쉬어야 하는 경우는 척추관 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00에서 200m 정도만 걸어도 다리가 아파서 앉아야 한다면 거의 확실합니다. 이때 특징적인 것은 허리를 앞으로 굽히고 쉬면 금세 편해진다는 점입니다. 허리를 앞으로 굽히면 편하지만 뒤로 젖히면 아픈 경우도 마찬가지로 척추관 협착증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마트에서 카트를 밀고 다닐 때는 편한데 그냥 걸으면 다리가 아픈 것도 같은 이유죠. 반대로 허리를 뒤로 젖히면 편하고 앞으로 굽히면 아픈 경우는 디스크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허리나 다리로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아픈 것도 디스크 때문일 수 있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실천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자세 유지하기입니다. 앉으실 때는 등받이에 허리를 완전히 붙이고 앉으세요. 이때 허리의 자연스러운 S자, 곡선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허리 쿠션을 사용하셔도 좋아요.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거나 바닥에 다리를 쭉 뻗고 앉는 것은 허리의 체중에 2-3배에 해당하는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의자에 앉으실 때는 발이 바닥에 평평하게 닿도록 하시고 무릎이 엉덩이보다 약간 높게 오도록 해주세요. 만약 발이 닿지 않으신다면 발판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 계실 때는 벽에 등을 대고 서는 자세를 연습해보세요. 머리 뒤쪽, 어깨, 엉덩이, 종아리가 벽에 닿도록 서시면 올바른 자세입니다. 이 자세를 기억해 두시고 평소에도 이렇게 서시도록 노력해보세요. 잠자리에서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똑바로 누워 주무실 때는 무릎 아래에 베개를 넣어서 무릎을 약간 굽혀주시면 허리 곡선이 자연스럽게 유지됩니다. 옆으로 누워 주무실 때는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우시면 골반이 안정되고 허리 부담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안전한 물건 들기 방법입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절대 허리만 사용하지 마세요. 물건 앞에 바짝 다가가서 무릎을 굽혀 앉은 자세에서 다리 힘으로 들어 올리셔야 합니다. 허리는 쭉 펴신 상태로 유지하시고요. 김장김치통이나 쌀포대 같은 무거운 것을 들 때는 혼자서 무리하지 마시고 꼭 가족분들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물건을 옮기실 때도 한 번에 멀리 옮기려 하지 마시고 중간중간 내려놓으면서 쉬어가며 옮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간단한 운동법입니다. 운동이라고 하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들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먼저 누워서 하는 기본 스트레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무릎 가슴으로 당기기 운동은 허리 근육을 부드럽게 늘려주는 기본적인 운동입니다. 바닥에 누워서 한쪽 무릎을 양손으로 잡고 가슴 쪽으로 천천히 당겨주세요. 15초 정도 유지하시고 반대쪽도 해주시면 됩니다. 하루에 각 다리마다 3에서 5회씩 해주세요. 골반 기울이기 운동도 좋습니다. 바닥에 누워서 무릎을 굽히고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으세요. 그리고 배꼽을 바닥 쪽으로 누르듯이 허리를 바닥에 붙여주세요. 5초 정도 유지하고 천천히 원래 자세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이 운동을 10에서 15회 반복해주시면 코어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브릿지 운동도 허리에 매우 좋은 운동입니다. 같은 자세에서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려주세요. 너무 높이 올리지 마시고 어깨에서 무릎까지 일직선이 되도록 하시면 됩니다. 5초 정도 유지하고 천천히 내려주세요. 처음에는 5에서 10회부터 시작하시고 익숙해지시면 15에서 20회까지 늘려가시면 됩니다. 서서 하는 운동도 중요합니다. 벽 스쿼트 운동은 무릎과 허리를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좋은 운동입니다. 벽에 등을 대고 서서 천천히 무릎을 굽혀 앉는 신용을 해보세요. 의자에 앉는 것처럼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무릎을 굽히시면 됩니다. 10에서 15회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걷기 운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걷기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이에요. 하루에 30분 정도, 주 3에서 5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면 되고 평지에서 천천히 걸으시다가 익숙해지시면 약간의 경사나 속도 변화를 주셔도 좋습니다. 네 번째는 일상생활 개선 방법입니다. 침실 환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푹신한 매트리스는 허리에 좋지 않아요. 적당히 단단한 매트리스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은데 손으로 눌렀을 때 5에서 10cm 정도 들어가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베개의 높이도 중요합니다. 똑바로 누웠을 때 목에 자연스러운 곡선이 유지되도록 하는 높이가 좋아요. 보통 7에서 10cm 정도가 적당한데 개인차가 있으니까 편안하다고 느끼시는 높이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걸을 때는 평소보다 보폭을 조금 줄이시고 천천히 걸으세요. 외출하실 때는 편한 신발을 신으시고 굽이 2에서 3cm 이하인 신발이 좋습니다. 쿠션이 좋은 운동화나 편한 구두를 선택하세요. 장시간 같은 자세로 있지 마시고 30분마다 한 번씩은 일어나서 몸을 움직여주세요. TV를 보실 때도 광고 시간이나 프로그램이 바뀔 때마다 일어나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으시면 반드시 즉시 병원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허리 통증과 함께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없어지는 경우는 신경이 심하게 압박을 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발가락을 들어 올리기 어렵거나 발목을 위로 젖히기 어려운 경우는 응급 상황일 수 있습니다. 대소변을 참기 어려운 경우도 매우 위험한 증상입니다. 이는 말총증후군이라는 응급 상황일 수 있는데 척추 하부의 신경들이 심하게 압박을 받아서 방광이나 장을 조절하는 신경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밤에 아파서 잠을 못 주무시는 경우, 특히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줄어들지 않는 경우는 단순한 근골격계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가벼운 넘어짐 후에 허리가 심하게 아프거나 키가 줄어든 것 같다고 느끼시면 척추 압박골절을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작은 외상에도 골절이 생길 수 있어요. 허리 건강을 위해서는 영양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칼슘과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우유, 치즈,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이나 멸치, 뱅어포, 시래기 같은 음식에 칼슘이 많이 들어있어요. 비타민 D는 하루에 15에서 30분 정도 햇빛을 쬐시면 피부에서 합성되는데 겨울철이나 실내 생활이 많으신 분들은 고등어, 연어 같은 생선이나 계란 노른자를 드시거나 영양제를 복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단백질도 충분히 섭취하셔야 근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체중 1kg당 1에서 1.2g의 단백질이 필요해요. 생선, 두부, 콩류, 계란, 쌀고기 같은 음식을 골고루 드세요. 염분이 많은 음식은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게 하므로 짜게 드시지 마시고, 카페인이 많은 커피나 탄산음료도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니 적당히 드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디스크의 수분 함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드셔야 해요. 여러분, 허리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관리와 올바른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포기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허리 통증에서 벗어나셔서 활기찬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실천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바른 자세로 앉기, 30분마다 일어나서 몸 움직이기, 무거운 물건 안전하게 들기, 매일 간단한 스트레칭하기 등 작은 습관들부터 시작해보세요. 통증이 있으실 때는 절대 참지 마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초기에 제대로 치료하면 더 심각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어요. 가족분들의 도움도 꼭 받으시고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면서 함께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허리는 활기찬 노년 생활의 필수 조건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서 여러분의 소중한 허리를 지켜드릴 거예요. 아프지 않고 건강한 허리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